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집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곳 경주와 상암 스튜디오에서 이원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21개 회원국의 정상들이 참여하는 본회의를 비롯해 한미와 한일 등 수많은 양자회담이 숨가쁘게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일정은 한중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에이펙 회원국들은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며 논의 결과를 담은 경주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이견이 있어 막판까지 포함이 확실하지 않았던 자유무역이란 문구도 결국 담겼습니다.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문서들도 에이펙 최초로 채택됐습니다. 첫 소식 강희연 기자가 전합니다. 이틀간의 에이펙 본회의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21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경주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연대와 협력 정신의 복원을 강조한 겁니다. 특히 아태 자유무역지대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는 문안도 선언문에 명시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미국이 자유무역이란 표현에 불편해하는 걸로 전해지면서 막판까지 포함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최종적으로 담기게 된 겁니다. 문안 정리에 이견들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무역과 투자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의견들을 다 모았습니다. 또 에이펙 정상 문서로는 처음으로 문화창조 산업이 명시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향후 K컬처가 아태 지역에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I 분야에서의 협력 의지를 명시한 AI 이니셔티브와 저출생, 고령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두 문서도 채택됐습니다. 에이펙 최초로 인구구조 변화를 공동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정책 비전과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채택된 세 가지 문서가 향후 에이펙이 나아갈 길을 분명히 제시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내년 에이펙은 중국 선전에서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의장직을 넘겨줬습니다. 시 주석은 경주의 아름다운 나비가 중국 선전까지 날아와 노래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은 에이펙 기간을 축제 같았다고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에이펙 경제 지도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선 두 정상이 악수를 나눕니다. 의장직을 넘겨받은 시진핑 주석은 어제 만찬장에 날아다닌 드론으로 만든 나비를 언급했습니다. 내년 에이펙은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립니다. 那么我说我希望这只美丽的蝴蝶飞到深圳，最好它能够飞得更好，甚至会唱歌。 내년에는 나비가 소리 나지 않는 진짜 나비를 만들어서 날려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시진핑 주석님과 우리 중국 국민들이 잘 준비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나비는 경주 에이펙의 엠블럼으로 회원국 간 연결과 번영 등을 상징합니다. 21개국 정상들은 엠블럼과 한글이 금박으로 새겨진 옥색 한복 목도리를 두르고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엿새간의 에이펙 주간을 축제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에이펙 기간 경주는 에이펙 참가자들과 취재진 그리고 관광객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경찰분들이나 소방관분들, 에이펙 행사 관계자분들도 많이 보여서 평소 보문단지에 보이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을 본 것 같아요. 축제를 즐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좀 많이 바빴습니다. 치안이나 이런 안전을 담당하는 하나의 주축으로서 다들 보람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인생에 살면서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국가 행사의 하나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회의 내내 곳곳에서 문화재를 볼 수 있는 한국적인 도시 경주와 한식, 문화에 대한 관심도 쏟아졌습니다. 한식 디저트를 외국인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정말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JTBC 조보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특히 강조한 게 한반도 평화입니다. 비록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지만
평화 국면을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계속할 거라고 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만난 뒤엔 똑같은 생각을 가진 훌륭한 정치인이라며 걱정이 다 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도 언급하며 싸울 필요가 없게 평화를 만드는 게 가장 확고한 안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코트를 벗기려면 센 바람만 불어서는 쉽지 않고 오히려 움츠러들게 하니까 따뜻한 봄날을 만들어서 더 이상 옷을 껴입고 있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측이 여러 계기에 적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이건 끝이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변화의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표현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려고 했지만 김 위원장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됐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역할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바대로 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반도가 안정돼야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거라며 중국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에이펙 회의 폐막 과정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며 회원국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극우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 대해선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사실 저도 만나기 전에는 혹시 하는 걱정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직접 만나 뵙고 상당한 시간 대화를 나눠보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셔틀 외교를 이어나갈 것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K-팝은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갓을 쓴 G-드래곤이 무대에 나타나자 다들 휴대전화부터 꺼내 들었습니다. 신라 금관 모형은 트럼프 대통령을, 황남빵은 시진핑 주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백악관 대변인과 캐나다 총리의 부인은 K-뷰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처럼 K-컬처는 경주 에이펙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K-팝 데몬헌터스의 사자 보이즈가 튀어나온 듯 한국 전통 간 모양의 중절모를 쓴 GD가 등장합니다. 캐나다 총리도 칠레 외교장관도 이 모습을 담기 위해 일제히 휴대전화를 꺼내듭니다. 보이그룹 아스트로 차은우의 사회로 진행되고 11살 바이올리니스트 김연아가 골든을 연주한 어젯밤 환영 만찬 무대. 세계 각국 정상들도 어깨를 들썩이게 한 건 K-팝이었습니다. 에이펙 CEO 서밋의 기조 연설자로는 방탄소년단 리더 RM이 나섰습니다. Just like bibimbap, these parts all keep their unique identities, but mix together to make something new and fresh and delightful. 6년 만에 한국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선물한 금관 모형은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금박을 두른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히 잘 챙기라고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11년 만에 방한한 시진핑 주석이 맛있게 잘 먹었다고 말한 황남빵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K-뷰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 화장품 여러 개를 찍은 인증샷은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캐나다 총리 부인 다이애나 카니 여사는 딸에게 부탁받은 한국 화장품 목록까지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국빈으로 찾은 시 주석에게는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 특급 의전이 제공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바둑 애호가인 시 주석에게 비자나무 바둑판을 선물했습니다. 먼저 환영식 소식을 박사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금색 전통복장을 한 취타대의 선도 아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탄 차량이 경주 국립박물관에 들어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박물관 내 천년미소관 앞에서 시 주석을 직접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네이비색 양복에 푸른색 넥타이를 맨 시 주석이 모습을 드러내자 이 대통령이 다가가 악수합니다. 두 정상의 입장과 함께 군악대 연주가 울려 퍼집니다. 방명록 작성을 마친 뒤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받았던 군 의장대 사열도 이어졌습니다. 환영식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이 서로 경제적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중 간 경제협력 규모 구조가 수직적인 분업 구조에서 수평적인 협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의 호혜적인 협력 관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더 발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선 최근 북한과 교류가 활발한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시 주석 역시 한국과 중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며 호응했습니다. 推动中韩关系健康稳定发展，始终是符合两国人民根本利益、顺应时代潮流的正确选择。 이 대통령은 바둑 애호가로 알려진 시 주석에게 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을 선물했습니다. 11년 전 시 주석이 방한했을 때 박근혜 정부가 바둑알을 선물했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전통 기법으로 만든 나전칠기 자개 원형 쟁반도 선물에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까지 차가웠던 중국과의 관계 전반을 복원하는 게 이번 회담의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네, 한중 정상회담의 장소 경주 국립박물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최 기자, 회담은 조금 전에 끝났고 결과는 언제쯤 발표가 될까요? 네, 한중 정상회담은 약 1시간 37분가량 진행된 뒤 조금 전인 오후 5시 25분쯤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정상은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까지 마친 뒤 곧바로 비공개 회담을 이어갔는데요. 이곳 경주 국립박물관을 포함해서 경주 시내 일대가 두 정상의 이동으로 교통 통제가 일제히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친 뒤 두 정상은 양해각서 체결 교환식을 가졌는데 실버 경제 분야 협력, 혁신 창업 파트너십 공동 추진, 2026, 2030 경제협력 공동계획 등 7건이 체결됐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과 맞물려 중국이 그동안 추진해온 위안화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것도 주목이 됩니다. 잠시 후 열리는 공식 만찬에서도 두 정상은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대통령은 민생 문제 해결을 강조했는데 회담에는 어떤 의제들이 올랐습니까? 네, 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서 한중 관계는 외형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정상화되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관계 회복과 협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관계 복원과 경제 협력 재가동에 초점을 맞춘 회담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의 길을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분야는 아무래도 경제 분야가 되겠죠. 특히 중국의 히토류를 비롯한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과 한중 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 조기 타결 방안도 의제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광교류 확대, 비자 면제 유지, 그리고 특히 한류를 제한하는 한한령 해제 등 문화 콘텐츠 분야 교류의 정상화 방안 또한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한반도 평화와 안보 문제도 핵심 의제로 논의가 됐겠죠? 네,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 정세와 북핵 문제를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이 대통령이 당부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의 반응은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늘 박명호 외무성 부상명이 담화를 내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기회만 있으면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려 한다며 개꿈이라는 표현으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JTBC 최규진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 숨가쁘게 달려온 외교 슈퍼위크가 막을 내렸습니다. 미중 정상의 국빈 방문부터 관세 협상 또 에이펙까지 그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윤세민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성과부터 짚어보죠.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할 때에 이어서 성과물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없진 않았죠. 네, 맞습니다. 여러 우려를 안고 개막한 게 사실이지만 결국은 정상회의 결과문서 이끌어냈습니다. 예. 미국발 관세 전쟁에서 시작된 자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서도 회원국들로부터 포괄적인 협력 방안에 공감한다는 동의를 이끌어냈는데 결국 의장국인 한국의 조율 노력이 결실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해 비상계엄과 이후 탄핵 국면에서 한동안 손을 놓고 있어서 인프라 준비에 대한 우려도 나왔었는데요. 주어진 5개월의 시간 동안 거듭 점검과 보완을 거듭한 결과 회의장과 정상 숙소 등 인프라 운영 측면에서도 만족할 만한 손님 맞이를 해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예, 미중 정상이 연이어 국빈 방문을 했고 일본 총리가 새로 부임한 뒤에 첫 정상회담도 열렸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경주라는 지방 도시에서 그것도 한 명이 아닌 2명의 정상을 연달아 국빈으로 맞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각 정상에 대한 맞춤형 의전으로 호평이 이어졌고 또 회담의 좋은 결과로도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미중 정상들의 반응을 직접 들어보시죠. You rolled out a red carpet that was a very good red carpet, a beautiful red carpet, and giving me the honor of that magnificent piece of art. 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취임 이후 첫 한일 정상회담도 이곳 경주에서 이뤄졌는데 두 정상은 셔틀 외교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예, 무엇보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정말 큰 뉴스였는데 마지막까지 예상치 못한 극적인 타결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도 또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타결 시점과 협상 세부 내용까지 모두 예상치 못했던 깜짝 뉴스였는데요. 정상회담 직전까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미측 키맨이었던 러트닉 상무장관을 끝까지 설득한 결과 미국이 어느 나라하고도 한 적이 없는 분할 투자 방식을 이끌어냈습니다. 현금 투자의 연 상한선을 200억 불로 제한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문서에 명시하기로 하는 등 여러 안전장치도 뒀다는 평가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젠슨 황 CEO의 행보 정말 많은 화제를 몰고 다녔어요. 그렇습니다. 젠슨 황 엔디비아 CEO는 이번 에이펙 기간 가장 큰 화제를 낳은 인물 중 한 명인데요. 아주 큰 방한 선물을 가져온 것으로도 주목을 받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빚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 26만 장을 우리 기업과 정부에 우선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AI 수도로 거듭나겠다는 우리 정부 목표에도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잘 들었습니다. 윤세미나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베이징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에서도 한중 정상회담 소식을 빠르게 전하면서 첫 만남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도성 특파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특파원, 중국 국내 반응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아직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미중 정상회담 때는 종료 2시간이 넘어서야 시진핑 주석의 주요 발언이 담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도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나눈 대화를 이것에 대한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한중 관계 그리고 한반도 평화 등 양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이 입장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어제 열린 캐나다, 태국, 일본과의 정상회담 소식과 시 주석의 에이펙 정상회의 연설 등만 올라온 상태입니다. 반면에 관영 매체들은 실시간으로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이 시작되자마자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보도는 나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 당국의 공식 입장이 있은 뒤에 회담 결과나 논평 등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예, 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량이 상당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11년 만에 한국을 찾은 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 그리고 시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을 두고 연일 보도를 이어온 상태입니다. 중국 당국의 속내가 어떤지 이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었는데요. 양국 정상 만남 이후 훈풍이 불어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드 배치 이후 10년 가까이 껄끄러웠던 한중 관계이지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웃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시 주석의 발언에서 인용한 건데요. 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긴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이 회담 전부터 양국 관계는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있다는 등 두 정상의 만남을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은 공식 입장이나 관영 매체의 보도 없이 중국 외교부 브리핑을 통해서 질의응답 형태로 핵 비확산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기 희망한다라면서 불편함을 드러냈는데요. 앞으로 양국 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중국과 일본 정상의 짧은 만남은 처음부터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비공개로 전환된 뒤엔 뼈 있는 말이 오가며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첫 만남이었지만 시진핑 주석은 침략의 역사를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의 인권 문제까지 거론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첫 만남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두 정상은 모두 발언을 통해 덕담을 나누긴 했지만 원칙론을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按照中日4个政治文件确立的原则和方向，共同维护双边关系政治基础、稳定性的中日关系。日中間にはさまざまな懸案と課題もございますが、それらを減らして、理解と協力を増やして、具体的な成果を出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習主席と率直に対話を重ねて、首脳同士の関係も深めていきたいと希望しております。 카메라를 물리고 난 비공개 회담에서는 본격적으로 뼈 있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시 주석은 먼저 식민지배의 반성을 담은 무라야마 담화를 언급했습니다. 일본이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는 게 먼저고 중국의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친대만 행보에 더해 취임 이후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움직임에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지지 않고 중국의 민감한 현안을 지적했습니다.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는 물론 다른 분쟁 지역과 인권 문제까지 거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南シナ海での行動、また香港や新疆ウイグル自治区などの状況に関しても深刻な懸念を伝えました。 양측의 냉랭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회담은 단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두 정상의 첫 만남이었지만 시 주석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끝까지 취임 축하 인사는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에이펙 폐막일인 오늘도 이곳 경주 보문단지는 철통 경비가 이어졌습니다. 특정 국가나 에이펙 자체에 반대하는 집회들이 곳곳에서 열렸지만 큰 문제 없이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내일 각국 정상들이 귀국할 때까지 가포 비상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자 집회 참가자들이 바닥에 눕습니다. 대규모 경제 체제만 강조하는 에이펙을 비판하는 퍼포먼스입니다. APEC talks prosperity, but the ledger shows layoffs, deaths, and extraction. 오늘 집회를 포함해 에이펙 기간 동안 경주에선 22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주 박물관 앞에서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뚫으면서 소동이 벌어지긴 했지만 큰 충돌이 벌어진 집회는 없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집결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경호 문제도 특이사항 없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저희가 안전 경호 문제에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게 다행히 잘 정리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경주는 아직도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상과 정상급 인사들이 오늘 대부분 귀국길에 오르면서 오후 늦게까지 경주 보문단지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미리 승인을 받지 못한 차량들은 보문단지 앞에서 차를 돌려야 했고 출입 비표를 단 차들도 검문 검색을 받아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곤 시진핑 국가주석이 묵고 있는 호텔 주변은 진공 상태 수준의 경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서 1km쯤 떨어진 곳에 시진핑 주석이 묵는 호텔이 있습니다. 경찰이 호텔로 가는 길목을 아예 막아서 도로 전체를 텅 비웠습니다.
경찰은 각 나라 정상들이 출국하는 내일까지 최고 단계 경찰 경비 태세인 가포 비상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어떻게 대우했는지 보라며 미국이 다시 존중받고 있다고 말했는데 선물로 받은 무궁화 훈장과 금관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3조 달러를 벌어들였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받은 환대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And South Korea, you saw the way we were treated. Our country is respected again. When they treat me with that kind of respect, they're treating our country with that kind of respect. 선물로 받은 무궁화 대훈장과 천마총 금관 모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궁화 대훈장은 당장 걸고 싶다고 했고 금관 모형 역시 잘 챙기라고 특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신들 역시 황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대훈장과 금관 선물이 황금 선호와 함께 명예와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을 제대로 공략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또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고 했고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회담도 대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부과 중인 펜타닐 관세를 아예 폐지할 수 있다는 뜻까지 밝혔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를 기존의 절반인 10%로 낮췄는데 이마저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I'd love to get rid of the other. As soon as we see that, we'll get rid of the other 10%.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양보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곧바로 25만 톤에 달하는 미국산 대두의 추가 구매를 발표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대두 수출 재개가 장기간 고통을 겪었던 미국 농가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까지 이틀 연속 핵심 증인들을 직접 신문했습니다. 특히 김성훈 전 차장에게 잘 생각해보라며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김 전 차장은 기억나는 것 같다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어제 재판은 끝까지 대통령실을 지켰던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 전 차장이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대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수사받는 사람들 비화폰을 놔두면 되겠냐, 조치하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이 공개돼 보안 사고가 발생했으니 조치가 필요하단 윤 전 대통령 말 역시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불리한 증언이 나오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김 전 차장에게 잘 생각해보라고 운을 뗀 뒤 그날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이 언론에 공개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묻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보안 사고가 발생해 김 전 차장에게 대응 방안을 물었을 뿐 수사를 의식한 지시는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또 기억나지 않는다 했지만 홍 전 차장 사례를 막을 보안 규정도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도 반문했습니다. 부담스러우면 답변 안 해도 된다면서도 기억나느냐며 재차 확인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김 전 차장은 말씀하시니 비슷한 취지로 말한 것 같다며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으로 주요 증인 신문이 있을 때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에 모습을 보이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이 핵심 증인을 신문에 압박에 나서는 등 전략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공수처 소속 검사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공수처 검사를 보호하려고 대검 보고를 늦춘 건 아닌지 특검은 의심하고 있고 오 처장은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이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이 오동훈 공수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입니다. 공수처 소속 검사였던 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공수처법에 따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했지만 이를 1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오 처장 등 공수처 수뇌부가 송 전 부장검사를 보호하기 위해 대검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 처장은 정상적 과정이었다며 특검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무유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좀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 중의 일입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발됐습니다. 해병대 관련된 수사 외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종호 몰랐습니다. 씨가 하는 걸 모르셨어요? 조금 그러면은 1년씩이나 수사하시면서 이종호 씨 실체도 몰랐다고요? 전혀 몰랐습니다. 송 전 부장검사는 대검중앙수사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일한 이른바 친윤 검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헬로윈데이는 지났지만 주말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번화가가 붐비고 있습니다. 어제 홍대에는 11만 명 넘게 몰리기도 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하죠. 자, 김상 기자, 홍대 쪽에 나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휴일을 맞아 이곳 홍대의 번화가는 낮부터 내내 붐비고 있습니다. 어젯밤의 열기가 그대로 이어지는 건데요. 거리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면서 이 혼잡도를 알리는 전광판에는 빨갛게 경고 문구가 뜨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곳 홍대에 오기 전에 이태원도 들렀는데 이태원 역시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대다수 시민이 질서 있게 이동을 하면서 이태원과 이곳 홍대 모두 큰 혼잡이나 혼란한 상황은 방지되고 있습니다. 경찰 인력들이 좀 많이 배치된 것 같더라고요. 그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문구를 보니까 조금 많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 순찰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많은 인파들에 비해서는 좀 고루고루 잘 많이 퍼져가지고. 네, 뭐 위험한 상황은 없었습니까? 네, 헬로윈데이인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사실상 참사 전 인파 수준을 회복한 걸로 보입니다. 이곳 홍대는 참사가 났던 이태원 대신 헬로윈을 즐기려는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리는 곳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어젯밤 밀집 인구가 최대 11만 명에 달해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이태원 인근도 한때 해밀턴 호텔 골목이 통제가 되고 밤 11시부터는 사고 우려로 이태원역이 무정차 통과되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히 이튿날인 오늘까지도 밀집 상황으로 인한 큰 사고나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네, 내일까지도 또 지켜봐야겠죠. 네, 휴일인 내일 새벽까지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까지 특별 대책 기간을 유지하면서 전국 중점구역 33곳 등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마포구와 용산구를 비롯한 밀집 지역 지자체들도 현장 인력을 늘리고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특별 대응 체제를 가동해서 내일까지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홍대 관광특구에서 JTBC 김산입니다. 인천대교에서 몸을 던졌던 20대가 택시기사의 신고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또 제주에서는 오늘 새벽 낚싯배가 좌초됐지만 타고 있던 사람 모두 구조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진명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바다에서 무언가 끌어올려집니다. 들것에는 20대 여성이 실려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인천대교 영종 나들목 인근에서 20대 여성이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소방과 해경은 바다에서 여성을 발견해 구조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다리 위에서 내려달라는 승객이 걱정돼 곧바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시 기사분이 승객을 내려주고 경찰에다가 먼저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공동대응 접수가 들어온 거 아닙니다. 갯바위에 얹힌 낚시 어선에 해경 구조대원이 올라탑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제주시 애호랑 인근 바다에서 9.7톤급 낚시 어선이 좌초됐습니다. 구조대는 선박에 남아있던 선원과 스스로 갯바위에 피신한 인원까지 모두 구출했습니다. 낚시 어선은 상선을 피하던 중 방파제와 부딪혀 좌초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창고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가 불길과 함께 치솟습니다. 더 심해지고 있어. 무섭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광주 서구 덕흥동의 폐기물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6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에 알루미늄과 전선 등 불이 쉽게 꺼지지 않는 폐기물이 쌓여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최전방 GOP에서 선임들의 집단 괴롭힘 속에 목숨을 끊은 고 김상현 이병의 연결식이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장례를 미루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유가족들은
군내 사건 축소와 부실한 수사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고 김상현 이병의 운구 행렬이 연결식장을 떠납니다. 2022년 11월 고인이 사망한 지 약 3년 만에 연결식을 치른 겁니다. 김 이병은 최전방 GOP에서 복무하던 중 선임들의 집단 괴롭힘 속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유학 생활로 한국어가 어눌한 김 이병의 말투를 조롱하고 근무수칙 암기와 실수노트 작성을 강요하는가 하면 총으로 쏴버리겠다는 등 폭언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사망 직후 군 내부에선 사인을 자해해서 오발로 또 원인 미상으로 사건 보고를 여러 차례 뒤바꿨습니다. 유가족들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그걸 명확히 하고 싶고 그 과정이 3년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3년을 냉동고에 넣어놓고 싶은 부모가 어딨겠습니까? 올 들어 김 이병의 순직이 인정됐고 1심과 2심 법원은 가해 선임병들과 간부에게 징역 4개월에서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뒤늦게 장례를 치르게 됐지만 유가족들은 군의 대응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사건 초기 군의 수사가 지지부진했고 사인을 허위 보고한 데 대해선 제대로 조사도 안 이뤄져 가해자들의 책임 면피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허위 보고는 있는데 누가 했는지는 모른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특히 현재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당시 사단장으로 있었는데 사건 축소를 위해 허위 보고를 지시한 것으로 유가족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인 허위 보고에서 자유롭지 않았지만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요직으로 승진했습니다. 군이 인권 보호에 경각심을 갖고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는 유가족 뜻에 따라 김 이병이 복무했던 12사단엔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가운데 유통업계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연중 최대 할인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반값 한우, 반값 삼겹살 같은 행사가 이어지면서 마트 앞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마트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비싼 가격에 선뜻 손이 가지 않던 육류 코너도 모처럼 북적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반값에 파는 한우를 사기 위해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평소에는 서민들이 사 먹기 조금 어렵잖아요. 비싸서. 오늘 고기 많이 먹어야죠. 비싸지면 못 사지. 이렇게 필요한 것만 사지. 이렇게 여러 개 살 수가 없죠. 50%니까 사는 거예요. 그제와 어제는 삼겹살이 반값이었는데 영업 전부터 대기줄이 생기더니 준비한 200톤 물량이 오후 2시쯤 모두 동났습니다. 매년 이맘때 열리는 할인 행사인데 고물가 영향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린 겁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오픈 전부터 저희 매장 앞에 쭉 수백 명 줄 서 계셨습니다. 고객님들이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 LG부터 백화점과 면세점, 온라인 쇼핑까지 유통업계가 이달 연중 최대 할인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맞서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2,800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해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에 나섭니다.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오픈런을 하게 만들면 그게 일부라 하더라도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다른 것도 구매를 유도할 수가 있는 거죠. 모처럼 대목을 맞은 유통업계는 분주한 분위기인데 그간 침체한 내수가 되살아날지 관심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신용카드나 화폐를 대체할 미래의 화폐로 불리는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미국에선 몇 달 전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곳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이 각 나라의 돈을 미국으로 빨아들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먼저 박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3대 미술관 중 한 곳인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입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관람객이 몰려드는 곳이지만 운영은 입장료보다 대부분 개인 기부금과 기업들의 후원금으로 이뤄집니다. 미술관 입구에는 이렇게 기부함이 놓여져 있습니다. 달러 등 일반 화폐나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암호화폐로도 기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해 비트코인으로 햄버거를 구매하면서 유명세를 탄 맨해튼의 한 술집입니다.
지금까진 비트코인만 받았지만 이젠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hings like Tether are definitely very interesting, and we're having ongoing conversations with, payment providers, wallets, and those like infrastructure service providers as we go. 지난 7월 스테이블 코인 기본법인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된 미국에선 금융시장 판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의 연간 송금액만 총 27조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4경 원에 육박합니다. 이미 글로벌 신용카드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연간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아르헨티나, 케냐 등 자국 통화 가치가 불안정한 나라들의 경우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하면서 결제 빈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Of course, Visa and Shopify, but another example is PayPal. PayPal chose Solana as their chain to launch their stable. There are many countries where people are using exchanges as a way to convert their fiat into stable coins, and then use their stable coins to send money to someone to pay for a good or pay for a service.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이미 기존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해 시범 운영 중입니다. 세계 최대 수탁은행인 뱅크 오브 뉴욕 멜론도 리플이 발행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보관을 맡기로 했습니다. They are either going to have to adopt the technology or they'll disappear. I think you're going to see huge changes in the finance industry.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가치가 실물 자산과 연동돼 있다는 점입니다. 발행사가 1달러짜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려면 반드시 1달러어치의 예금이나 국채를 준비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 가격 변동성이 큰 기존 암호화폐와 달리 스테이블 코인이란 이름 그대로 가격이 안정적인 이유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거래소에서 다른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받아들인 이후 상황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이 송금과 결제 등 일상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 블록체인 분석 업체에 따르면 올해 8월 스테이블 코인 결제 규모는 1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수준인데요. 해당 업체는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결제 규모가 1,22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이렇게 활발해지면 좋은 건 결국 미국 정부입니다. 이 테더나 서클 같은 발행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할수록 이 미국 국채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을 대비해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서두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번에는 우리나라는 어떤지도 보겠습니다. 신중히 따져봐야 할 부분들도 있고 일단 제도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준우 기자입니다. 한국에서 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거래한 사람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올해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거래 규모는 1,160조 원. 특히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은 지난 8월 말 기준 3억 6,500여만 달러 규모로 1년 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상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덩달아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총동문회는 당장 지난달부터 동문회비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회비를 납부하거나 동문회 활동에 참여할 때마다 국가별 결제 제도나 환율 문제로 상당히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러한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존 해외 송금 시스템에 비해 수수료가 낮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게 장점입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시간 그런 제약 없이 아무 때나 바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사용자들이 좀 손쉽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거나 웹3 시대가 오면서 흔히 말해서 국경이 좀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계속 글로벌을 좀 더 검토하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좀 진출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미국은 물론 유럽과 일본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선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 등 정부기관이 국내 자본 유출이나 관련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회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마련되면 전 세계에 K 컨텐츠 구매 등을 유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용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골든타임은 전 늦었다고 봐요. 빨리 해야 된다고 보고 이거를 우리 한국이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위기에 닥치면 어떡할 거예요. JTBC 박준호입니다. 프로야구 LG가 2년 만에 왕좌를 되찾았습니다. 4점 차에도 9회에도 끝까지 따라붙는 타선의 뒷심으로 한국 시리즈 통산 4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한화의 장타를 펜스 위로 뛰어올라 지우고 타석에서는 오른쪽 담장을 넘긴 다음 방망이를 내던진 박혜민의 이 장면처럼 LG는 기선제압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2차전에서 1회부터 연속 홈런을 맞고 넉 점을 내주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때 LG에 강한 류현진을 앞두고 타선이 반전을 만들었습니다. 노아웃 만루에서 박동원의 2타점 적시타에 힘입어 추격을 시작했고 5대4 끝내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문보경은 2루타와 홈런을 퍼부어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번 시즌 팀 타율 1위를 자랑하는 LG의 타선은 잠실에서 열린 1, 2차전에서 21점을 쓸어 담았는데 타선의 뒷심은 4차전에서도 빛났습니다. 9회 초 한화의 석점 뒤지며 2연패와 시리즈 동률에 가까워졌는데 박동원의 투런포로 추격의 고삐를 당겼습니다. 이어진 투아웃 주자 2, 3루에서 김현수가 싹쓸이 적시타를 터뜨렸습니다. 9회에만 6점을 더하는 괴력으로 한화를 무너뜨렸습니다. 실점 위기마다 몸을 날려서 어떻게든 버텨내고 역전을 노리는 LG의 저력은 사실 정규 시즌부터 예고돼 있었습니다. 모든 LG를 아는 분들이 생각하는 터닝포인트는 혜민이가 동점 3홈런을 친 기아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LG는 7월 말 기아와의 3연전에서 주장 박혜민의 한 방이 터진 뒤부터 승차 5경기 반을 뒤집고 선두에 올랐고 마침내 정규리그와 한국 시리즈를 석권했습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야구장에서 이 음악이 나오면 등장하던 우리나라 최고의 마무리 투수 끝판대장 오승환 씨를 모셨습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등장곡으로 시작을 했는데 좀 어떠셨나요? 네, 그동안 너무 많이 들었는데 또 여기서까지 이렇게 은퇴하고 들으니까 좀 다시 은퇴식을 하는 느낌을 조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퇴하시고 나서 이렇게 경기를 지켜보시는 기분도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속으로는 지금도 저기 가서 뛰고 싶어요. 아, 네. TV로 보면 오히려 제가 막 더 이게 좀 끌어올려서 막 경기장에 지금 막 나가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 9월 30일은 이제 남다른 의미로 기억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대타로 나섰던 최용우 선수는 칠 수 없는 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반면에 이제 박진만 감독은 최용우 선수가 배려를 해준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생각한 것보다 공이 잘 들어가서, 네. 예, 그렇지만 뭐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용우 선수도 조금 가는 길을 잘 좀 이렇게 형으로 제가 형이니까 잘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 삼진을 잡고 마운드를 내려올 때는 어떤 심정이었어요? 아쉬웠어요. 오히려 아웃 카운트 1개 잡고 내려왔는데 그 이닝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더 컸던 것 같고요. 그만큼 은퇴를 하는 순간에도 공을 더 던지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들 서준 군의 시구가 또 인상적이었어요. 네네네. 아빠한테 달려와서 같이 이제 세리머니를 하기도 했는데 좀 어떠셨나요, 기분이? 일단 은퇴식보다 그게 가장 저한테는 되게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아기가 이제 그 식으로 망칠까 봐. 왜냐면 지금 소통이 되는 그런 나이가 아니어가지고 근데 연습을 할 땐 너무 잘해서 그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잘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은퇴 결심을 전하셨을 때
550 세이브 기록을 다 세우고 나서 물러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세이브 한 개를 남겨놓고 떠나게 되신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혹시 좀 있으신가요? 큰 아쉬움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선수 생활을 하면서 개인 기록에 욕심을 내본 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인생에서 더 많은 세이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멋있는 말이네요. 아닙니다. 그 현역 마무리 투수들 가운데서 오승환 선수의 한 시즌 최다 47세이브 기록을 깰 선수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좀 가장 눈여겨본다거나 제2의 오승환이 될 것 같다. 사실 너무나 많아서 네. 정말 굳이 한 명을 뽑자면 네. 저는 뭐 KT의 박영현 선수, 오. 예, 어떤 지금 연차가 쌓여가면서 어린 나이에 마무리 투수를 했다라는 게 나중에는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서 아프지만 않으면 기록을 깰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무리 투수한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자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복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돌부처처럼. 그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 모두 구원 투수를 해보셨는데 좀 다른 점이 있던가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쉬는 날이 없어요. 그리고 경기가 한국보다도 20경기 이상 많아서 네. 좀 이동 거리도 그렇고 너무나 거기는 이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일 힘들었던 타자로 이대호 선수를 꼽기도 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뭐였나요? 일단 제가 이대호 선수한테 좀 기록이 약하고요. 네, 그리고 이대호 선수한테 결정적인 홈런도 많이 맞았고 상황에 따른 타격이 너무나 강한 선수예요. 등치가 큰데도 되게 세심해요. 그래서 뭐 상대하기 너무나 까다로웠죠. 야구 인생 중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으세요, 혹시? 그렇게 많은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으세요? 네, 다시 돌아가고 싶은 어떤 그 날이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그 힘든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어떤 좋았던 기억보다도 다시 그때로 가면 다시 또 힘든 걸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더 앞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그 시간, 순간을 불태워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뭐 막 다른 선수들만큼 뭐 크게 타고난 많은 걸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네, 그래서 좀 많은 시간을 운동장에서 보냈던 게 그게 좀 힘듦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떤 점이 가장 뭐랄까 갖고 싶으셨어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시는. 피지컬 쪽에서 제가 이제 투수치고는 키가 큰 편도 아니고 좀 유리한 어떤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서 조금 반대로 나는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자신 있었다 하는 게 있다면? 뭐 많은 야구 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악력 하나? 그게 실질적으로 공을 던질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는데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또 제가 뭐 또 방송 프로그램 나가서 또 사과를 이렇게 쪼개는 모습도 이제 또 보여드렸고 해서 그 악력이라는 걸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가장 큰 무기를 하나 꼽아본다면 역시 돌직구였을까요? 아니요. 저는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꾸준함. 돌직구보다도. 네. 그 선동열 전 감독도 오승환의 돌직구는 정말 치기 어렵다라고 극찬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직구 하나만큼은 역대 KBO 투수 가운데 내가 최고다라는 평가에 동의를 하실까요? 제가 동의를 하긴 그렇고 네, 많은 선수들이 그렇게 꼽아줘서 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마운드에 섰을 때 가장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는 공은 직구기 때문에 네,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자신의 야구 인생을 21점 만점에 20점을 주면서 나머지 1점은 제2의 인생에서 찾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어떻게 좀 채워나가실 생각이세요? 아직 어떤 큰 틀을 잡고 계획을 지금 세우지는 않았고요. 네. 지금 은퇴식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가족들하고 온전히 좀 쉬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지를 못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그리고 팬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그리고 세리머니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인생의 21점 만점에 20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1점을 은퇴를 하고
저를 지금까지 많이 응원해주신 팬분들하고 같이 일정 찾기 위해서 저 역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레머니요? 서서 해야 되나요? 서서 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이거 혼자 하기가 수업 같이 할까요? 아니요 수없이 했는데 이거 혼자 하기가 너무 좀 쑥스러워가지고 예. 그럼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네. 이겼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멋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떤 모습 보여주실지 계속 기대하면서 제2의 인생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경주입니다. 한중 정상회담 관련 새로운 소식이 몇 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양국 정상 뭐라고 있죠? 네, 오후 3시 30분에 경주 박물관에서 이제 공식 환영식 그리고 약 1시간 정도의 정상회담을 마친 상태고요. 또 이후에 원화 그리고 유한화의 이제 통화 스와프 계약을 포함해서 몇 가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는 간단한 친교 일정까지 마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예. 이후의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 통상 국빈 방문의 경우에는 이제 한 번에 만찬을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이제 만찬 메뉴로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우리의 닭강정, 예.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중국의 그 마라 소스를 곁들인 그 전복, 볶음 같은 것을 이제 메뉴로 선택했다 이렇게 설명을 그렇군요. 했습니다. 비공개 정상회담 내용을 다 알 수는 없는데 모두 발언 내용은 공개가 됐죠. 네, 우선 이재명 대통령 두 정상이 지방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국민들과 호흡을 하면서 국가 지도자로 성장한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친근함을 표시를 했고요. 특히 남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중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근 중북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북 관여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양호한 조건을 활용하여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 발언을 들은 이제 시진핑 주석은 이제 한국과 중국은 서로 이사 갈 수도 없고 아주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다. 양국이 이제 사회 제도라든가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서로 도와가면서 공동의 번영을 이뤄냈다. 이렇게 화답을 일단 했고요. 또 지역 평화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예, 평화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 이건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서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싶다라는 우리 쪽의 요청에 어느 정도 화답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 비공개 회담 내용을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모두 발언의 그 워딩 그대로를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공감을 표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거론할 때 먼저 영내 안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이 대화할 수 있도록 중국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 표시인데 여기에 시 주석이 뭐 남북 대화를 돕겠다 이 정도의 직접적인 말을 하진 않았지만 지역 평화 발전에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라고 했다는 것은 간접적인 공감 정도로는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비공개 회담에서 보다 진전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미국과 관세 협상이 있었다면 중국과 풀어야 할 문제도 또 있습니다. 한한령 문제나 최근에는 마스카 프로젝트 참여 기업에 대한 제재 문제도 있었고요. 네, 그런 문제들이 비공개 회담 테이블에 올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양국이 민생을 위한 논의를 많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한반도 비핵화, 남북 대화 이런 것들보다 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더 즉각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류의 것들이거든요. 한한령이라든가 필라델피아 조선소 제재에 대한 것이 완화가 된다든가 아니면 또 중국이 NLL 근처에 이제 설치를 해놨죠. 해양 관측용 인공 구조물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논의가 되고 어느 정도의 해결이 될 수 있다면 하나하나가 또 큰 성과로 평가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개된 핵 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중국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궁금하고요. 네, 우리는 일단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중국과는 이제 무관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먼저 거론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도입을 하는 것이 이것이 자칫 중국에 대한 견제일 수 있다라는 시각을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거론이 됐을 가능성은 아직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틀 전에 중국 외교부도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또 한국이 핵을 이제 비확산해야 되는 의무를 이제 이행하기를 희망한다 정도의
정제되긴 했지만 또 견제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시진핑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국빈 방문이잖아요. 의전도 똑같이 했고요. 네, 맞습니다. 정상회담 장소도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경주 박물관이었고요. 뭐 취타대 환영이라든가 또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서 맞이하는 그런 의전도 똑같은 수준의 국빈 예우를 갖춰서 맞이를 했습니다. 또 선물을 전달을 했는데 이 바둑을 좋아하는 시진핑 주석의 이제 취향을 고려를 해서 본 비자 바둑판을 선물을 했습니다. 네. 이 선물에 이제 맥락이 있는데 11년 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했을 때 우리가 바둑알을 선물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바둑판을 선물을 해서 그 바둑돌을 놓을 수 있게 세트를 완성하는 의미를 좀 담았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신라 왕관을 또 이제 바둑을 좋아하는 시 주석에게는 바둑판을 이제 선물을 하면서 양 정상의 취향을 고려한 선물을 했다. 이런 것들이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수고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JTBC 뉴스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기술은 늘 앞서가고 사람은 늘 따라가죠. 유플러스는 생각해봅니다. 사람이 중심에 있고 기술은 쉬워져야 한다고. 복잡함을 덜어내고 오늘이 더 심플해지도록. 심플리 유플러스. 숙면 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 판으로 착.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흑표 침대. 할인 출발! 치킨 타! 피자도 타! 브랜드 총출동 할인 총동원 배민푸드 베스타! 일요일인 내일부터 다시 날씨가 쌀쌀해집니다. 오늘 16도까지 올랐던 서울 낮 최고 기온은 10도까지 떨어집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이 8도, 파주 4도 등 예년과 비슷하겠지만 모레 월요일에는 영하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는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에 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질 걸로 보입니다. 네, 닷새 동안 경주 특설 스튜디오에서 뉴스룸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서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